자, 봅시다. 13번은 살짝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여기서 묻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x축이 있고 우리는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까지만 보면 되겠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이 되니까 여기를 0이라고 둘게요. 여기를 0이라고 두면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파이죠. 여기가 3파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파입니다. 자,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sin x를 y는 sin x로 보고 y는 3파이 분의 x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y는 sin x라는 그래프와 y는 3파이 분의 x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뭐를 구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3파이 분의 x라고 하는 거는 잘 알겠지만 3파이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개수인 1차 함수에 불과합니다. 즉 직선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0,0을 지날 거는 당연한 소리이고 x가 3파이일 때 뭐겠습니까? 3파이 분의 3파이는 1이죠. 그래서 3파이일 때 y 값이 1이 나오는 그런 직선인 거예요. 그리고 3파이 분의 마이너스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파이일 때 이 함수 3파이분의 x라고 하는 함수의 y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보면 되겠죠. 이렇게였습니다.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한번 세봅시다.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잠깐.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미안해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이어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점을 세보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곧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답은 7개가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김책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예, 삼각 방정식에 대한 문제겠네요. 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0과 2파이일 때 0은 들어가고 2파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있을 때 sin x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뭐 근해 공식 있습니까? 없죠.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프 해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sin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분의 파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죠. 우선은 보면 삼각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죠? 그렇죠. sin x를 그래프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서 둘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 특수학이면 구할 수 있지만 특수학이 아니라면 대칭성을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삼각방정식은 답이 무한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꼭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답이 들어가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꼭 챙겨줘서 범위가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답을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sin x를 그려야 되는데 0과 2파이만 그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은 sin x를 그릴 때 우리가 모든 그래프에서는 보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보조선을 선생님이 깍두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려줍니다. 0서부터 파이, 2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적어주고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여기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사인 x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요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이게 바로 y는 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과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려주면은 요 정도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요 만나는 점이 바로 알파와 만난 점이 베타가 되겠죠. 알파 베타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알파 베타는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면 그렇죠. 대칭성에 의하면 이거는 y는 뭐예요? x는 2분의 3파에서 서로 대칭이죠. 대칭과 요 길이가 여기 같은 거죠. 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중점이 어디 와 있죠? 2분의 3파이에 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3파이가 된다라는 거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래프 안에서 삼각함수와 그 주어진 함수와의 그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간다. 아주 삼각함수에서 아주 풀이의 매우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그럼 다시 넣어주면은 다 간단한 각변환 공식이 되겠죠.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3파이 필요 없는 게 있죠. 2파이가 필요 없죠.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다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변환 공식 알고 있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죠? 사인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같고 마이너스 다시 뱉어내죠. 사인은 기함수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파이 얼마죠? 3분의 파이는 3, 68 그렇죠? 60도가 되겠죠. 60도니까 사인 60도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됩니다. 삼각방정식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로 해석한다. 두 번째 범위를 잘 기억한다. 세 번째 대칭성을 이용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각함수에 대한 방정식의 문제인데요. 이 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 이꼴 k라고 하는 게 실근을 가지려면 우리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y는 이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k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점이 존재해야 되겠죠.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즉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y는 이 사인 여러분 사인 x를 s라고 두고 코사인 x를 c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써보면 2s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리고 s제곱 즉 사인 제곱은 1에서 코사인 제곱을 뺀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c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사인의 범위를 잘 알고 있죠.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y 값을 계속 이어나가 보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c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c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는 그대로 둘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2분의 c의 개수인 2분의 1의 반은 4분의 1이고 그것의 제곱은 16분의 1이겠죠. 근데 16분의 1을 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2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을 더한 거죠. 그래서 8분의 1을 더해줘야지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계속 풀을 이어나가면 마이너스 2에 c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8분의 17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뭐죠? c가 코사인 x인데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2c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2의 최소는 어디다? 그리고 최대는 어디다?를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최소, 최대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점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7이라고 하는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최대는 당연히 8분의 17일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꼭지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1은 훨씬 더 멀리 있어야겠죠. 여기가 1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는 2를 집어넣은 값입니다. C가 1일 때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가 8분의 17인 거예요. 그 사이에 y는 k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k가 8분의 17 사이에 있다. 단 여기 등호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부등식을 풀라는 게 무슨 의미죠? 요 식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계산하는 건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를 이항시켜서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사인 x가 마이너스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볼 거냐. 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어떻게 바꿔서 볼 수 있었냐면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sin x를 하나의 함수 y는 sin x라는 하나의 함수로 보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코사인 x도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다 이렇게 또 다른 함수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sin x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겠죠. 어차피 우리는 0하고 2파이 사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려볼게요. 2파이일 때까지. 자,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좀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린 차근차근히 y는 코사인 x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y는 코사인 x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겠죠. 이것도 2파이까지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x랑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마이너스 음수가 붙었단 말이에요. 뭔가 대칭일 것 같은데 이건 x축 대칭일까요? y축 대칭일까요?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였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코사인 x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게 무슨 의미지? 얘를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y는 코사인 x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지금 요 코사인 x에서 요 함수에서 뭐가 변한 거예요? y의 부호가 변했죠? 그 y의 부호가 변하면 무슨 대칭인 거예요? x축 대칭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려져 있던 코사인 x 함수에서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코사인 x와 사인 x 함수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사인 x가 자, 우리가 표시했던 것처럼 이거를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빨간색 이렇게 보면은 사인 x 파란색 사인 함수가 마이너스 코사인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요 만나는 요 지점까지 또 여기 요 만나는 지점부터 2파이 물론 2파이는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까지 지금 sin x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요 두 개의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4분의 3파이고 여기가 4분의 7파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 자, 우리가 만나는 지점 sin x랑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자, 일단은 둘 다 값이 0이 아닌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변을 코사인 x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자, 그러면요 여기도 코사인 x 여기도 코사인 x로 나누면 잠깐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뭐죠? 맞아요, 탄젠트 x였어요.
그럼 이쪽은 코사인 x 코사인 x 약분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즉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랬어요. 자,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그래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계속 2파이까지만 그릴게요. 자, 그럼 탄젠트 함수는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x축, y축 그리고 마이너스 1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는 4분의 3파이고 다른 하나는 4분의 7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우리가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0부터 4분의 3파이까지 둘이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4분의 3파이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요 범위, 요 두 번째 범위는 4분의 7파이부터 2파이까지인데 문제에서 x의 범위 중에 2파이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흐릿한데 교과서를 참고해 주세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림으로 표현돼 있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A가 지점 C까지 이동한 거리 A가 C까지 이동한 거리 요 삼각형으로 봤을 때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여기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X라고 한번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사인 법칙을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 조건에 따라 그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줬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값도 하나 줬네요. 그리고 나는 그것의 대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뭔가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뭔가 다른 조건을 볼게요. 여기 길이 620이라는 거 하나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대각을 알면 참 좋겠는데 대각을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준 게 아니죠. 우리 충분히 저 대각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다른 외곽과 외곽의 값과 같다라는 성질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3개 다 더하면 180도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 요 A라는 각 입장에서 봤을 때 요만큼 지금 요만큼이 180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딱 요만큼을 빼주면 요 각 A가 나와요. 그러니까 25도랑 C라는 각이랑 더하면 43도가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고 이 각이 몇 도냐? 얘는 18도구나. 이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변과 대각 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써보면 사인 25도 분의 x라는 값은 사인 18도 분의 6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문제에서 사인 값 두 개 다 알려줬네요. 그래서 넣어서 보면은 0.42분의 x는 0.31분의 620이다. 자, 분모에 둘 다 소수 있으니까 두 칸씩 밀어줄게요. 똑같이. 두 칸 밀어주고 그럼 여기 31인데 얘랑 약분돼서 요 위에는 20.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은 값인 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x는 20 곱하기 40이다. 즉, 얘는 84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답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단위도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저쪽 길이는 840m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3A인 거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일단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P, Q 찍었고 여기를 세타라고 표시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BC의 길이는 정삼각형에서 3등분을 한 거니까 요 작은 부분 요 하나의 부분을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는 3A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3등분 똑같이 3등분을 했으니까 이 각도 세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런 둔각 삼각형에서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이는데 여기를 3등분, 이 정도 3등분 했을 때 이 각
세 개가 똑같냐? 이 가운데가 훨씬 커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벡터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하 배우는 친구들은 벡터를 가지고 증명을 한번 꼭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정확하게 말했을 때 얘는 3등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고민에 빠진 거죠.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 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죠? 각 알죠?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사실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를 모르더라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쵸? 자, 그런데 표현이 불가능할까? 일단은 얘를 3등분 했기 때문에 이쪽 삼각형 똑같겠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건 알겠어.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잘 생각해 봤더니 일단 얘가 정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인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각도 알고 변의 길이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A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써보면 지금 코사인 60도는 2배의 A 곱하기 3A, A 곱하기 3A.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변들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죠? A제곱 플러스 3A를 제곱하니까 9A제곱 마이너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여기를 X라고 한 번만 해볼까요? 자, 그러면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코사인 60도가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분모에 있는 이 값 지워주고 대각선으로 곱해보면 3a 제곱은 10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구나. 다시 말해서 x 제곱은 7a 제곱이구나. x는 루트 7a로 표현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구한 거예요.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x가 루트 7a로 표현될 수 있대요. 그럼 여기도 루트 7a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a로 표현되었고 거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자, 이 가운데 검정색 삼각형으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2배의 양쪽 편 루트 7a 루트 7a 이렇게 곱해주고 제곱한 거 7a제곱 플러스 7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밑변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루트 7 곱하니까 7이고 정리하면 14a제곱 위에는 14 빼기 a제곱 해서 13a제곱이네. 근데 a는 길이니까 그리고 제곱도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약분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14분의 13인 걸 알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19번 볼게요. 문제에서 이거 조건으로 알려줬고 코사인 C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사인 법칙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쵸? 그래서 사인 법칙 한번 이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인 법칙이 뭔지 한번 다시 써보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였고 얘는 사인 C분의 C와 똑같다. 이게 사인 법칙이었는데 얘들아 지금 사인 A, 사인 B, 사인 C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 거냐면 얘네들은 어떤 동일한 값을 가질 거다. K라는 값을 가질 건데 이때 그러면 사인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K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어. 사인 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K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인 C는요? 사인 C는 K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 대신에 얘네들을 각각 넣어보는 거예요. 자, 넣어봤더니 3분의 K분의 A 얘는 5분의 K분의 B 얘는 7분의 K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K가 이제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똑같이 약분시켜도 식은 성립하겠죠. 결국에 뭐가 남은 거냐면 얘가 마치 요 식에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A, B, C로 변한 것 같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A랑 B랑 C가
3대 5대 7이다 이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A를 다시 한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x, 3의 배수다. 뭔지 모르지만 3의 배수다. 이때 x는 뭐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길이니까, A가 길이니까. 자, 이제 B도 5에 똑같은 x를 곱한 것과 같다. 같은 비율로 곱해야 되니까. 자, C는 7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코사인 C를 구하라. 세변의 길이가 다 같은 문자로 표현이 됐고 코사인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C는 2배의 이 C 주변에 있는 변 2개 더해야 되죠. AP. 그래서 3x 곱하기 5x. 그다음 얘네들 각각 제곱해주면 9x제곱 플러스 25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7x제곱 7x를 제곱하니까 49x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30x제곱분에 이거 다 하면 뭐죠? 마이너스 15x제곱이네요. 그럼 x제곱 약분시키고 30, 15 약분시켜서 2만 남으니까 코사인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요 코사인 C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인 C도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면 사인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물론 탄젠트도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원뿔이 나왔고 여기까지 이르는 최단거리 구하라는데 너무 어려워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 원뿔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전개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하나씩 들여다볼 거예요. 자, 원뿔을 전개하면 부채꼴 하나와 밑면에 해당하는 원 하나가 나오겠죠. 그것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모선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여기 길이가 6이 될 거고 그리고 원뿔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라는 지점이었잖아요. 자, 이거를 내가 여기에서 잘라서 전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A고 여기가 A인 이유가 이렇게 돌려서 만났을 때 여기가 똑같은 A니까. 자, 그럼 B는 어디 있느냐? B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B가 찍혀요. 자,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딱 중앙이기 때문에 각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와 여기의 각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4가 정도 내려오는 곳에 P를 찍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최단거리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원뿔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왜 직선으로 그려져 있을까? 물론 얘가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최단거리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최단거리는 직선거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선이 아니라 딱 직선. 여기를 구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여도 다시 이렇게 원뿔로 붙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자,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런데 코사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 알고 이 변의 길이 아니까 뭔가 세변 근데 또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느낌은 오는데 아직 이 각을 모르죠. 이 각을 구할 순 없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얘들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길이 있죠. 이 전개도로 봤을 때 부채꼴의 요 길이, 호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냐면 얘가 원뿔이기 때문에 이 밑면 원의 지름과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할 거다 이거예요. 저 그러면 이 원의 지름 뭐예요? 원주가 뭐예요? 원주는 4파이죠. 저 여기가 4파이라는 걸 알고 있어. 저 근데 부채꼴 입장에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죠? 호의 길이 L은 R세타 그쵸? 그래서 지금 R에 해당하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6 4파이는 뭐다? 지금 6 곱하기 세타다. 여길 전체를 지금 세타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세타가 나오네. 세타는 3분의 2파이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요 한쪽 삼각형만 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 세타의 반이겠구나. 여기는 3분의 파이겠구나. 이걸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 곱하기 양쪽 편 6 곱하기 4. 얘네들 제곱해서 36, 16 마이너스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x라고 놔볼까요? x 제곱. 저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고 코사인 60도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1이고 이 약분되고 대각선으로 곱하면 24는 얘네들은 52 마이너스 x제곱이다. x제곱은 28이다. 저 x는 루트 씌우니까 2루트 7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최단거리 뭐 단위가 따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루트 7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1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러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인 법칙이 뭔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B가 3, C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3분의 2라고 할 때 10R을 구하여라. 확실하게 여기서 드러났네요. 10R을 구하라는 소리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반지름의 길이와 그 각도, 사인을 연관 지으라는 소리구나. 그런데 잘 보면 뭔가 조건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대략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3 나왔고 C의 길이는 4로 나왔고 그 다음에 코사인 A 여기 각도 나왔네요. 이거 설마 코사인 법칙? 우리가 두 변을 알고 그 사이 각을 알면 그 반대편에 우리 있는 변을 구할 수 있었다. 자, 한번 써보면 A의 제곱은 자 각각 그 나머지 변들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어떻게 되죠? 그렇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코사인 A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 코사인 A가 뭐였죠? 코사인 A는 3분의 2. 자, 그러면 한번 약분하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얘 이거 정리하면 16 나오겠네요. 16. 그 다음에 얘 16이니까 이렇게 두 개 없어지고 그러면 A는 A제곱은 9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A는 변의 길이니까 우리가 A는 3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었다. 3. 근데 지금 뭘 구하라 했냐면 10R을 구하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각을 알고 그 대응변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연관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2R과 같다. 자, 이거를 한번 연관을 지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 변의 길이 이제 나왔죠? 여기 3. 3으로 나왔는데 사인 A는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A. 자, 코사인 A가 3분의 2였죠? 자, 3분의 2니까 얘 제곱해가지고 1에서 얘를 빼면 우리가 사인의 제곱이 나오니까 그러면 코사인 제곱 9분의 4 그러면 자,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와 같으니까 얘 정리하면 1 빼기 9분의 4 그러면 9분의 5 결국은 사인 A는 3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3분의 루트 5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3분의 루트 5, 루트 5,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분의 3, 3분의 루트 5 바깥쪽은 바깥쪽 9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10R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양변에 5를 곱하면 10R이 될 것 같아요. 10R은 여기 양변에 5를 곱하니까 5 곱하면 루트 5 이렇게 돼가지고 유리화 시켜주면 어떻게 돼? 9 루트 5가 되겠죠. 2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여기 중심각 크기가 4분의 3파인 부채꼴에서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 문제 한번 우리가 풀어볼 건데, 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자, 이 부채꼴에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빼는 건 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각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부채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반지름 곱하기 뭐 360도분의 중심과 크기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이용하려면 우리가 일단 반지름 길이 4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하려 했는데 이번에는 중심각이 각도로 안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도법으로 환산해서 하면 자, 360도분의 즉 2파이분의 중심각 크기 4분의 3파이. 쉽죠? 자,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자, 파이를 선생님이 분자 쪽에 여기 위에다 올려줄 거고 1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6파이 곱하기 그렇죠. 8파이 분의 3파이니까 파이 없어지고 8, 16 약분돼서 결국은 6파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채꼴의 넓이 6파이. 이제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저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삼각형 이렇게 됐는데 자, 이 각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밑변으로 생각하고 이 높이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이거 높더라? 아하, 그렇죠. 우리가 사인 세타를 이용해가지고 생각을 했었나요? 기억나나요? 제발 안다고 말해줘. 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삼각형, 이제 둔각 삼각형이라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거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먼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여기 높이 h인데 자, h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c sin b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얘를 빗변 처리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빗변으로 생각한다면 4 곱하기 sin 4분의 3파이가 여기 높이가 될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먼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4 sin 4분의 3파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분 때리면 8 sin 4분의 3파인데 저희 4분의 3파이 이거 sin 4분의 3파이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뭐 선생님은 2분의 파이 분리해가지고 얘를 살짝 귀찮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기억나는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파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코사인 4분의 파이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래프에서 대략 이쪽이구나. 그래서 2분의 루트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한번 이 법칙을 쓸래요. 그래서 이거 8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하니까 얘는 4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4 루트 2. 그러면 전체 6파이에서 4 루트 2를 뺀 게 저기 답이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4이고 원에 내접하고 넓이가 20인 삼각형 ABC에서 이제 스몰 ABC 변 다 곱한 것의 값을 구하래요. 그 보니까 조건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응, 너만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그림부터 그리고 보자. 그림부터 그리고 넓이가 20이라 했네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 넓이 공식 쓸 수 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그럼 쌤은 그냥 여기 A 보이니까 여기 밑변으로 하고
여기 높이 이렇게 구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2분의 1. 자, 높이 구하기 위해서 C sin B. 자, 이게 삼각형 넓이죠.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4이다. 반지름 길이가 4라는 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면 사인 법칙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 안 나나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쓴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인 B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인 B는 이 R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반지름 길이가 지금 나왔으니까 여기가 8. 그러면 사인 B를 바꿔치기만 해주면 되겠다. 자, 양변에 사인 B 곱하고 이거 8이랑 하면 얘 8분의 B가 되겠네요. ABC 구하라는데 ABC가 지금 다 모였네요. 지금 드래곤볼 모은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 양변에 16을 곱하면 끝장나겠다. 자, ABC. 여기 16분의 ABC니까 ABC는 20 곱하기 16인 320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방향을 못 잡았었는데 일단은 뭐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넓이 공식을 쓰니까 좀 이렇게 해결책이 풀리죠? 자, 드디어 24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또 이것도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뽑아서 붙여놔봤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ABC에서 여기 길이가 같게 AD랑 EC의 길이가 같게 되도록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 근데 삼각형 ADE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지금 AD의 길이를 한번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 두 개를 같게 만들어서 이렇게 D2를 잡으면 얘가 길어지면 반대로 여기도 길어져서 삼각형이 어떻게 바뀐다? 길어지면 막 이런 식으로 동시에 길어지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여길 구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여기 길이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AD의 길이를 잡아야 될까? 또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죠? 그럴 때는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이제 뭐 변을 좀 이제 변수니까 이제 그 변을 한번 놓아볼까요? 점 2의 맞은편에 있으니까 여기를 스몰 e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20 마이너스 2.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2네요. 2고 여기도 2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우리가 두 변, 이거 뭐 여기를 밑변으로 하든 여기를 밑변으로 상관없어요. 자, 여기 밑변 2를 밑변으로 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구하려면 우리가 곱하기 20 마이너스 2 사인 A 이렇게 하면 지금 삼각형 ADE의 넓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E가 변하고 있는데 E로 다 표시된 것 같아요. 그렇죠? 2로만 지금 표시가 됐는데 지금 sin A 각도가 지금 몇 도죠? 60도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파이 다 이제 고정값이고 E에 따라서 넓이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러죠? 그러면 일단 sin 3분의 파이는 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뭐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영향을 주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뭐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쓰면 되겠죠. 자, 일단 2분의 sin 3분의 파이는 앞으로 그냥 냅둡시다. 자, 이 친구가 문제죠. 그러면 22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값이 판가름이 날 텐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썼죠? 2분의 사인 3분의 파이 100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의 제곱 맞나요? 아, 잘못됐죠. 여기 마이너스 100 그다음에 플러스 100. 사실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 묶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거를 쓸 수 있는데 가장 최대일 때는 언제? 이 친구가 이제 2가 10이 돼가지고 얘 지금 빼줘야 되는데 빼주는 게 더 이상 없을 때,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됐을 때가 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는 10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이 넓이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10일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딱 중앙에 왔고 여기도 10이니까 정삼각형일 때가 이제 넓이가 최대일 때가 되겠네요.